안녕하세요. 인생열차입니다. 늙음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은 젊었고 언젠가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돈 없어서 비참하고 외로워서 몸부림치는 우리 이웃의 노인들은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돈은 노인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 쪼개어서 살 수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은 견디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또 사무실 문을 열고 할머님이 고개를 내밀고 종이나 빈병이 있는지 물어옵니다. 아파트 재활용해 버려도 되지만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까 제가 모으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하루는 손수레와 함께 시작합니다. 대부분 혼자 다니지만 때로는 할아버지도 함께 오시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법 잘 나갔는데 돈 있다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 나이가 들었고 작은 아파트 하나 달랑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집 한 채 남아있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으면 아끼고 살면 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세상 일이 어디 생각대로 되나요?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늘어나는 것은 몸에 병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왼수라 말을 하죠. 할머니 집 자식도 왼수가 되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식 키울 때부터 다른 집 자식에게 뒤질세라 학원도 보내고 빚내서 대학 졸업시키고 했지만 어디 부모 노릇 여기서 끝이 납니까?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지 못해도 전세금이라도 보태주기 위해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식에게 주었지만 자식은 주식으로 전세금도 날리고 이혼도 하고 지금 할머님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만 하고 산답니다. 자식은 직장도 가정도 전세금도 다 떨어먹고 혼자서 할머님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가 폐지 줍고 빈병 모아서 하루에 겨우 10,000원 벌었는 돈을 담배 한 갑과 컵라면으로 바꾸고 말죠. 그래도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착했대. 어쩌다가 저렇게 돼가지고 지도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겠노. 내가 움직여서 라면이라도 먹일 수 있어. 난 좋다. 할아버지조차 병이 들어 대출금 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아파트도 처분하고 허름한 주택 방 2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저녁에 돌아갈 곳이 있어 좋다고 활짝 웃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늦은 밤까지 거리를 헤매다 지친 몸으로 돌아가면 자식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병든 할아버지가 차려주는 멀건 된장 하나에 이웃집에서 준 시큼한 김장김치를 물에 씻어 겨우 밥 한 숟가락 뜨고 씻을 생각조차 못하고 잠이 든다고 했습니다.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고된 하루가 젊은 시절 잘못 살아온 탓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자식에게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모두 다 해주고 싶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식들 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노후 자금, 즉 노후 준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자식들 집 마련할 때 보태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노인연금으로 생활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마땅하게 갈 곳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줍기도 합니다. 친구가 나보고 저런 할머니가 우리보다 더 재산이 많을 수 있다고 일부러 사무실 지저분하게 종이나 빈병 모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전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는 노인이든 돈이 없는 노인이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겠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얼른 죽고 싶지만 모진 목숨이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식들도 모두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벅찬 세상에 혹시 짐이 될까봐 힘들다, 아프다고 어디 가서 이런 속사정도 풀어내지 못하고 가슴만 태우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서 아파도 병 간호할 사람도 없이 병원비며 약값으로 사는 게 숨이 찹니다. 우리 노년의 가장 큰 위험과 두려움은 바로 돈, 그리고 건강, 외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평균적으로 70대 초반까지는 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건강 관리 못하면 이 나이까지도 못 가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남편은 고집불통이라 병원에 검사를 받아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도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스스로 술도 조절하고 음식도 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며칠 못 가잖아요. 또 술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아서 극단의 방법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만약 당신이 아파서 간병할 일이 생긴다면 당신 간병을 시킬 작정이에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아요? 당신이 오냐오냐 키운 딸이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간병해 줄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은 다르다는 것을 왜 사람이 모른단 말입니까? 보험이 있다고 해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어차피 내가 간병해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집 팔고 옆에서 간병하면서 우리 같이 죽을래요? 아니면 당신 믿고 있는 보험 정서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 둘 편하게 살도록 이혼하자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요즘 간병비 좀 비쌉니까? 100세 시대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건강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종합검진 꼬박꼬박 받으시고 음식이나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거르고 일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 살기 위해 일터로 나와야 하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맞는 행복한 노후를 노인들은 원하지만 현실은 비참합니다. 내 자식은 못만 컸습니다.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쳐다보고 있으면 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할머니 말이 잊어지지 않는 하루였습니다.